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초반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3년 정도 필러를 주기적으로 맞다가 콧대가 너무 펑퍼짐해서 결국 수술적인 부분으로 교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이에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필러를 맞고 저희 병원에 처음 왔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필러를 녹인 다음에 수술 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1년 좀 더 넘은 시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일단은 수술 전 필러를 녹이기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앞에서 봤었을 때 콧대가 전체적으로 좀 두툼하죠. 필러를 녹이니까 차라리 콧대의 폭은 조금 더 폭이 좁아진 것 같아요. 근데 미간 쪽에 있는 필러가 없어지면서 높이는 낮아졌죠. 이 부분은 몇 차례 반복을 하면서 필러를 맞아서 미간 쪽에 있는 콧대의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콧대의 높이는 시작하는 점은 조금 올라왔나 싶긴 한데, 자세히 보면 올라오는 게 전체적인 콧대의 높이를 올리는 거긴 하지만 이 시작 포인트가 좀 아래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채워지긴 했지만 옆에서 봤었을 때 시작 포인트가 눈동자 아래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코가 길어졌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작점 위쪽에 있는 부분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올라오는 코의 길이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이감도 부족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면에서 두툼한 느낌도 더 많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은 필러를 녹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CT를 한번 보게 되면 수술 전에 찍은 CT예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환자 옆에서 단면을 확인하는 거고,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뷰를 통해서 비중격의 사이즈를 측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게 미간의 두께예요. 우리가 이 미간의 두께를 일반적인 분을 측정을 해보면 되게 3에서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러를 맞게 되면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보면 8.8 정도 나오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되게 한 3mm 이상은 필러가 높이를 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필러에 의해서 그 정도의 높이가 올라와 있고, 또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의 사이즈를 좀 측정해 보자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6 정도에서 27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26, 27 정도 돼서 비중격의 사이즈는 코 성형 할 때 쓸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고요. 이거는 환자분을 이렇게 마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되고 왼쪽이 되고, 이 녹색 선의 단면을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코끝이 되고,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 비갑계 이렇게 보이는데, 비중격은 상당히 반듯해요. 비갑계는 약간 크긴 하지만 본인이 크게 코막힘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아서 일단은 경과 관찰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비중격이 만약에 여기서 휘어 있다, 근데 증상적으로는 크게 심하지 않다 하면 이거는 환자분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비중격이 휘어 있었을 때 코성형 할 때 비중격을 채취하면서 교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두고 나오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더 환경이 변하거나 그랬을 때 코막힘으로 인해서 비중격 교정을 받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걸 하려고 하면 코성형을 한 상태에서 코 앞쪽에 지지구조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 재수술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져요. 앞쪽에 만들어진 지지구조도 있고 뒤쪽에 비중격을 채취했기 때문에 점막 두 개만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구역을 더 지나서 뒤쪽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만약에 증상적인 부분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코로 숨쉬다 보니까 그냥 적응을 하면서 살아서 코로 숨쉬는 게 이 정도인가 보다 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이 확연하게 좀 보인다면 증상적으로 본인이 크게 느끼지 않았어도 사실 코성형을 할 생각이 있다면 교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필러를 녹이니까 확실히 높이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이 위쪽 파트에 있는 필러가 녹으면서 훨씬 더 높이는 떨어졌지만 시작 포인트의 길이감은 좀 더 위쪽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길이감은 더 사실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약간 더 길이감이 생겼지만 역시 미간부가 낮아서 전체적인 높이감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작하는 점이 눈동자 중간
하지만 위쪽까지 가려면 한 2.5, 3mm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던 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코끝도 좀 뭉툭하기 때문에 복코에 대한 개선을 희망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수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비중격 사용해서 코끝에 지지구조 만들고 복코 수술하고 콧대에는 실리콘 사용했어요. 최종적으로 실리콘은 3mm 정도 실리콘을 사용했고요. 수술 후 결과를 좀 보죠. 역시 필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있어요. 정면에서 뭉툭한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폭이 적당하고 그리고 입체감이 살아있죠. 이렇게 봤었을 때 확실히 코의 시작점이 이 정도에서 시작하잖아요. 눈동자 거의 중간 정도까지 왔어요. 3mm 정도 올렸는데도 쌍꺼풀 외꺼풀 라인까지 올라오지 않고 이 정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코끝은 훨씬 더 슬림한 느낌이 확실히 있고 복코에 대한 개선은 확실히 좀 됐죠. 시작 포인트도 눈동자 거의 중간 위쪽에서 있는 모양이 확실히 좀 관찰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감도 생기고 코끝도 좀 슬림한 느낌이 생기고 여기 되면 확실히 코끝의 볼륨감이 줄어들었죠.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이 많이 유도됐던 케이스예요. 이분 수술 후 CT를 보게 되면 실리콘이 보이죠. 실리콘을 보게 되면 3mm 정도 되는 실리콘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여기는 아래쪽에 보면 살짝 피팅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딱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싸고 있는 실리콘의 모양 때문에 안쪽이 약간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 정도에서는 만져봤을 때 특별히 실리콘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실리콘은 코끝을 구성하는 지지구조 바로 전까지만 들어가 있고 이쪽 앞쪽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L자 실리콘 이런 거는 예전에 나왔었던 거고 요즘엔 다 코끝 전까지만 실리콘이 쓰이고 있죠. 보게 되면 이 코끝이고 다시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이고 비갑개였고 비중격은 수술해도 모양적인 차이가 없죠. 비갑개도 뭐 예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능적인 어떤 훼손은 전혀 없었고요. 이분은 필러 녹인 다음에 실리콘으로 전체적인 수술을 했던 분이고 복코에 대한 개선, 정면 입체감에 대한 개선을 했던 분이에요. 1년 2개월 정도 결과로 보이는데 정면 입체감도 많이 살아있고 코끝에 대한 복코도 해결되고 코끝의 처짐이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고 잘 유지되는 케이스예요. 오늘은 20대 초반 콧대 실리콘 그리고 위중격 연골을 수술했던 케이스를 리뷰했고 전체적인 밸런스 있게 코의 길이감 있게 입체감 있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원장이었습니다.